네,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라임뉴스타 김건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웬일인가요? 네, 1% 그러네요. 이상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워낙 많이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올라가진 않더라도 좀 받쳐주는 양상 이것을 기대했는데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2,270도 내렸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300억 원 이미 관세 부과 시작했는데 2천억 달러면 네네. 거의 지금까지 그 관세한 4배? 네, 거의 그리고 이상 되는 200억 겁니다. 달러 그 2천억 다음에는 또 달러, 3천억 3천억 달러 달러 또 있고요. 대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이 한 대 때리니까 중국에서 바로 반격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길게 가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지는 게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진핑한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야속하게 미국 시장은 자기들은 다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게 발표가 돼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다는 거 여기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직격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2천억 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실제 6일 날 이후에 2주 안에 2천억 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는 것 같다는 거. 사실은 2주 안에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 이번 무역 문제 잘 대광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좀 한 이틀간 정도 발생을 해줬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다시 다 날려버리는 반납을 해버리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진입이 되고는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고민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살짝 뒤로 계속해서 물러나 있으실지 아니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한 발짝 뒤 물러나서 지금 현재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못을 더 박은 셈이 그렇죠. 있죠. 그렇습니다.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관세 먼저 스타트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2천억 불에 대한 얘기가 완전 기사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장기화 국면으로 전면전에 돌입할 이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뭐 3천억 불까지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 발 좀 뒤로 그렇죠. 물러나는 관망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런 가운데 한국 증시에서 방어적인 큰 손이라고 불리는 거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2분기에 무슨 종목을 담았을까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34개 종목이 5% 이상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2분기에 추가적으로 2차례 이상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신규 종목을 11개 종목이나 신규 편입했는데요. LIG넥스원이 한 달 사이에 지분율을 가장 높였습니다. 3월 말 대비 가장 지분율이 높았던 종목은 신세계 INC와 AJ 렌터카였고요. 경기 관련 소비주가 9개 종목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 관련 소비재인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유통주, 한국콜마, 코스맥스, 화장품주, LF, 영원무역과 같은 패션주 골고루 담기고 있네요. 자, 통신주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조금씩 늘렸고요. 자, 내용 보시면 4월에서 그 6월 사이에 5% 이상 보유 신규로 편입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DY파워와 아세아시멘트, 인크로스 대한제강, 서울반도체, 오리온홀딩스, 아세아제지, KG케미칼, AK홀딩스, BJ브리테일, CJ대한통운 등 눈여겨보시고요. 반대입니다. 17개 종목은 5% 이상 보유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다원시스, TCK, 원익QNC, 코텍, 쿠쿠홀딩스, JYP엔터, DGB금융지주, 사람이레이치알, 롯데지주, 나이스, 코텍 등입니다. 자, IT 반도체 업종 중에 삼성 SDI와 삼성전기, 리노공업 등이 꼽혔는데 이들 종목 최근에 MLCC 관심 많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늘리고 있는 종목들 좀 방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부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좋은 것을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판 역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냐면 국내 주식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매수를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버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힘들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운영본부장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뭘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장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국민연금이 사고 있는 것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남북경협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종목 가운데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며 여러 이 북미 관계의 주가가 상승으로 하락으로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로 현대건설이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증시는 이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 기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경협을 제외해도 저평가 구간이다. 하반기에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3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북미 정상회담 딱 직전에는 7만 원대까지 이게 올랐었었나요? 네, 그렇죠. 네, 7만 8만 원 수준까지 거의 올랐는데요. 7만 9,400원. 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해소, 남북미 회담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간 영향이 컸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좀 주가에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주가가 PBR 0.9배, 이 PER 10배 가량 해당. 하반기에 있을 호재로 봤을 때 저점이라는 인식인데요. 하반기 사우디 항만, 인도네시아 발전기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있다며 펀더멘탈, 수주 기대감, 또 현대건설 하반기 건설주 이 탑픽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추천할 만하다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주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현대건설이었는데요. 남북경협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하고 동일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같이 하락을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사실은 진짜인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앞에서 얘기 드렸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싼 구간까지 이제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 수주 받아오는 게 조금 안 좋은 수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올 초에 보니까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에 다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수주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폭이 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사업이 시작이 되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남북경협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다시 예전에 시작했던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런 단계다. 어떻게 보면 남북경협은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주 꼭지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렇죠. 염려가 네, 좀 많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신용까지 쓰셔서 매수한 남북경협주 이제 정말 잘 가나 보다 하고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의 염려가 굉장히 큰데 이 종목들이 다시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남북경협주 잘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주 오늘 LG 디스플레이 볼 텐데요, 여러분. IT 쪽 가운데 가장 복병이 되는 게 이 디스플레이 쪽이 그렇죠,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까지 그 복병이 됐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좀 긴 기간 복병이 되고 있죠.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로 중국에 대한 제한 소식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중국 정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네요. 광저우 OLED 합작 법인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최악에서 탈출했다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런데 목표가를 내렸어요. 27,000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장비주도 LG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좀 여러 같이 네, 좀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라는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 뭡니까?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어디? 바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BOE 쪽에서 어떤 식의 이런 가격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냐면 그냥 BEP 수준을 계속해서 팔아버렸던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낮춰졌었고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야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재고 늘릴 필요 있나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수요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BOE 쪽에서도 우리도 지금 현재 BEP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는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드디어 멈췄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하락에서 멈췄다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앞에서 우리가 소개됐던 이런 광저우 공장 같은 게 도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또 광저우 쪽에서 야 핵심 기술 우리 줘야지 주면 우리가 허락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7개월 정도를 끌었고요. 그래서 1년 이상이 좀 딜레이가 됐긴 했지만 어찌됐든 오케이가 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즉 불확실성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디스플레이 패널보다는 이제는 OLED 시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OLED 쪽이 좀 많이 더 주목을 하자라는 거. 물론 올해 내내 아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하면 심리적 공포감이 과도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PBR이 지금 0.44배, 이 수준은 2011년에 영업적자가 9천억 원 넘었을 때 당시에 0.6배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개장 직후 4% 이상 올랐는데 증시 상황이 뒤떨어지지 그러니까 못하다 조금 보니까 아쉽네요. 네.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1%가량으로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